요새 전문직 유튜브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. 그쵸. 되게 예전에 비해서 하시는 분들이 제 체감으로 올해 초에 비해서 올해 중반에 유튜브에 관심 있으시거나 혹은 시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거를 진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맡겨주신 분만 해도 변호사분도 계시고 세무사분도 계시고 여러 전문직 분들이 계신데 심지어 요새는 한의사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, 그런데 저희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. 유튜브는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뭐가 문제일까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. 맞아요. 유튜브 시작하고 그러니까 몇 달 만에 포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. 보통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 영상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? 특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. 전문직 유튜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사실 이거죠. 정말 브릴리언트한 법리라든지 그런 정보만 잘 전달을 하면 내 유튜브가 잘 돌아갈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. 예를 들면 변호사 유튜브에 어떤 죄는 뭐 법적으로 이렇습니다, 뭐 이렇게 조항을 읽어주시는 식인데요. 맞아요. 사실 정보 전달도 전문직 유튜브를 운영할 때 정말 중요한 컨텐츠 중 하나거든요. 하지만 아시다시피 정보 전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법조항만 계속 얘기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그냥 이 사람 그냥 정보 전달만 하네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나의 매력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정보도 어떻게 전달하냐에 따라서 틀린데, 단순히 정보 나열만 하는 유튜브를 양치기식으로 많이 올린다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대부분 클릭도 안 하고 조회수도 낮더라고요. 왜냐면 유튜브는 블로그랑 다르게 검색보다는 추천 기반 알고리즘이잖아요. 클릭하고 그 영상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더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. 근데 강의처럼 딱딱하게 말씀을 하시면 초반에 바로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럼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망하는 유튜브 유형을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면요. 첫 번째는 딱딱한 강의식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강의식 유형은 정보 전달력도 떨어지고 시청자들 모으는 협입력도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클릭과 노출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내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만든 영상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영상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그 소재를 또 가져와서 내 전문적인 그 영역과 또 같이 엮어서 풀어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주제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노출도가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 클릭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또 영상을 일관성 없이 올리는 것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영상을 뭐 일주일에 하루 뭐 언제 올라간다 이렇게 해야 구독한 시청자들이나 이 채널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이 이 채널은 어떻게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,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올렸다가 다음 달에 안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이탈과 알고리즘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특히 세 번째, 일관성 없는 업로드는 진짜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. 유튜브는 채널 전체 반응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결정을 하는데 불규칙한 업로드는 초기 구독자 확보 자체가 좀 어렵죠. 그러면은 이제 망하는 유형을 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잘된 유형이 뭘까요? 라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는 유튜브로 성과를 내는 전문직 분들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? 네,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리서치를 통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. 첫 번째,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고객의 고민해서 주제를 뽑으시는 분들은 정말 잘 되시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다 하면 협의 이혼은 얼마나 걸려요? 세무사님이라면 자녀한테 증여할 때 세금 얼마예요? 뭐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실제 문의오는 내용이나 상담 질문에서 아이템을 뽑으시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요. 사례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형 컨텐츠를 올리는 유튜브들이 되게 잘 돼요. 사건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감정 흐름부터 해결 방안까지, 그래서 시간의 흐름, 사건의 흐름대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기획하면 그것도 반응들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야 시청자들이 이 전문가가 어떤 A라는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줬으니 나라는 사건도 이렇게 해결해 주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심과 또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또 최근은 또 이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웹드라마 형식의 또 컨텐츠를 올리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또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3번, 짧고 자주 올리시는 분들. 그러니까 처음부터 10분짜리 길게 찍으실 필요는 사실 없죠. 2, 3분짜리 혹은 1분 30초 뭐 이런 쇼츠나 릴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반응이 있는 주제를 롱폼으로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.
네, 롱폼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롱폼만큼 요새는 숏폼에 대한 컨텐츠의 수요도 높고 알고리즘도 잘 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조금 망설이고 계시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덜한 숏폼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고, 이 숏폼을 활용한 전문직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각 분야에 계세요. 이런 분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.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 달이면 이제 상담 몇 건 들어오겠지? 이 상담 언제부터 들어오지?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? 저희가 해보면 사실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거의 반응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. 그 기간 동안 콘텐츠 누적이랑 시청 시간 확보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. 대신 그걸 넘기면 그때부터는 콘텐츠가 좀 자동으로 제 역할을 하는 느낌입니다. 맞아요. 일단은 일종의 컨텐츠 자산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보통 유튜브 알고리즘을 잡아가는 시간을 채널당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가 한번 올린다고 이게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영상이 아니잖아요. 그 영상이 많이 쌓이고 또 아카이빙이 되면 그만큼 나의 자산이 되고 내 고객들이 나를 알 수 있는 컨텐츠가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이제 오픈한 지 한 달인데 아직 이걸로 문의가 오지 않고 있어요,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보다는 이 컨텐츠를 많이 올리고 그리고 그 컨텐츠로 인한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고, 또 지금 들어오는 고객들에게 내 유튜브 컨텐츠를 또 활용해서 고객 응대를 함으로써 이 컨텐츠 하나로 나를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안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맷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포맷은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Q&A형 컨텐츠입니다.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답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텐데, 이런 질문들은 고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이라 주제 선정이 어렵지가 않고 검색 유입 가능성도 생각보다 높습니다. 한 질문에 하나씩 답하면서 전문성이랑 친근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서 좋죠. 두 번째는 또 사례 설명형인데요.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야기로 스토리텔링 하듯이 풀어내서 굉장히 시청자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실제로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사건 흐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해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. 하나의 사건을 전개를 하면서 문제의 접근 방법, 해결, 결과 순서로 풀어주시는 거예요.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. 단순한 정보보다 감정과 상황에 대한 공감을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역할에서 이 사람 진짜 뭔가를 잘 알고 있네? 이 사람 진짜 실력이 있구나?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또한 유사한 고민을 가진 고객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이 사람 케이스도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를 또 심어드릴 수 있어서 상담 전환으로도 많이 잘 이어지는 편입니다. 3번째는 이슈 해설형입니다.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제가 된 법 개정이라든지 뭐 세무 관련 뉴스 혹은 사회적 이슈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짧고 핵심적으로 해석해주는 방식이에요.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고객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유리한지 뭐 이런 내용을 전문 지식 기반으로 요약하고 방향까지 제시하는 컨텐츠입니다. 중요한 건 대본 없이 막 찍지 않고 고객의 검색 의도 그리고 고민 구조를 기준으로 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. 오늘 소개해드린 콘텐츠 포맷 직접 해보셔도 충분히 효과가 나거든요. 다만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야 전환율이 높아지는지, 내 업종에 어떤 전략이 맞는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고요.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시겠습니다. 그리고 전문직이실수록 더 그래요. 전문성만으로는 사실 고객의 클릭을 끌고 오기가 힘듭니다. 시청자 눈높이에 맞게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컨텐츠, 이게 유튜브 성공의 핵심인 것 같아요, 보면. 영상을 보시고 이게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까 고민되신다면 저희 코멘트란에 저희 연락처가 있거든요. 거기로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맞춤형으로 전략 상담을 도와드리겠고요. 상담은 가볍게 아이디어부터 점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께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